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 늦게 북미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할 것이라고 어제 깜짝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할지 주목되는데요. 네, 특히 통화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이뤄진다면 비핵화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 짚어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미 정상 두 사람이 과연 무슨 얘기로 또 전화 통화를 할지 주목되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자마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와 좀 관련된 내용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그 북미 정상 간의 핫라인 개통의 의미가 우선 대단히 크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남북 간에는 핫라인이 개통이 됐고 이번에 북미 간의 핫라인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남북 북미 나아가서 남북미 라인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이나 또는 우발적 돌발적 사태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예. 또 비핵화 평화체제를 논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속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막힌 부분을 뚫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사실 전화통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가 우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장의 폐쇄 이것을 이제 공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 이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시작하겠다 또는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북미 정상이 서로 나눈 충분한 이야기에 대한 앞으로 많은 논의를 해나가자 그런 개통의 의미에 더불어서 예. 구체적인 이야기도 한두 가지 하는 그런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CVID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공동 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좀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 문제는 CVID 문제는 미국 쪽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 예.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단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CVID에 준하는 안전한 비핵화 또 안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CVID에 준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VID 문제가 지난번 공동성명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CVID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CVID라고 하는 것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유사성이 굉장히 근접해 있다.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CVID 문제를 꺼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과의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앞으로 2차, 3차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에 합치된 그런 단어에 대한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미사일 시험장을 이미 폐기하고 있다. 이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들었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아마 동창리 실험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미사일 시험장은 미국의 관심은 역시 ICBM급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탄도미사일 중에서도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지역은 이제까지 대체로 보면 동창리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창리 지역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폐쇄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은 강원도 지역이나 또는 평안도 지역에서 계속 쏘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그렇게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역시 이제 동창리 그 시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저희가 그럼 이제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까지 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줬습니다. 2년 반 정도 안에 하자는 겁니다. 2년 반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1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연말 정도에 예. 그때까지 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프로세스를 다 끝내자라고 하는 건데 예.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북미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은 큰 틀에서의 일괄 타결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일괄 타결. 예.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는 2년 정도 안에 끝내자는 것이고 이행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비핵화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되 압축적으로 하자. 그것이 이제 폼페이오 장관 이야기한 2년 반 정도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동시 행동에 따라서 행동 대행동 원칙대로 하자.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반도식 해법이고 이건 트럼프식 해법이기도 하고 예. 김정은식 해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식 해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3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이행을 비핵화 이행을 매우 압축적으로 하자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예.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가 끝난 뒤에 임기 2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나온 자일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했던 것을 뒤엎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임기 1기 내에 끝나야 된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고 예. 문재인 대통령도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지금 2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예. 최대한 빨리 해서 후속 조치들까지 다 끝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전체를 끝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한반도는 그야말로 이제 교류협력의 시대로 완벽한 교류협력 시대로 전쟁 없는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새 정상의 입장이 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와 실천을 최대한 빨리 하자, 2년 안에 끝내자라고 하는 부분은 네.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매우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별로 하자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 단계별 속에는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가고 예. 조금 어렵고 늦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늦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예. 단계별 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단계별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 지금 그 8월에 예정된 을지훈련이 뭐 중단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일어날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동 대 행동에 따른 그 보상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한반도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때 북한에 먼저 선 비핵화를 요구했지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논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예. 예. 거의 없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비핵화와 보상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가 한두 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가 이루어졌고 예. 그것은 전체 그 비핵화 이행의 100으로 놓고 본다면 그 한 10 정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북한이 했고 또 지금 동창리 핵실험장 폐쇄를 북한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핵실험 ICBM 미사일 발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북미 간의 밀당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한 겁니다. 예. 그러면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동시 행동에 따라서 미국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예. 그렇게 본다면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의 군사훈련이다. 중단이다 이렇게 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군사훈련 중단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핵화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동안 중단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협상 중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군사훈련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예. 키리졸브 훈련, 그다음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예. 그리고 독수리 훈련. 예. 이거 이제 우리가 한미 3대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8월 달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라고 하는데 예. 예. 이 훈련의 중단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한미 간에 충분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예.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치를 취하면 북한의 비핵화 속도는 또 빨라지는 것이고 예. 상호간에 이건 연쇄고리로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또 동시 행동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우리의 발상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남북 군사회담에서 네. 이 북한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이 문제도 좀 다뤄뒀었는데 네. 이런 것도 어떤 이 한반도 군사적의 긴장 완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마 장사정포를 그 후방으로 뺀다면 예. 남북이 서로 빼는 거죠. 사실상 엄청난 군사적 긴장 해소입니다. 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포격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과거에 북측에서 불바다론 이야기는 사실상 이 장사정포 때문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렇군요. 이 장사정포는 우리가 개념 규정을 하면은 사거리 40km 이상 가는 방사포, 그다음에 야포를 말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40km 이상이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빼야 된다는 것은 DMZ에서 40km 뒤로 빼자는 겁니다. 우리도 뒤로 빼고 북한도 뒤로 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북한으로서는 한편으로는 누가 유리하냐, 이 장사정포를 뺄 때 우리가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40km를 빼게 되면, 북측이 빼게 되면 서울이 사정권 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빼는 것은 서울을 사정권 안에 빼게 되는데 우리가 40km를 뒤로 한다고 해서 북한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도시는 개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고 예. 이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 그리고 이번 이제 김도균 그 대표가, 이번 군사회담 대표가 그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김도균 대표는 군사회담 전문가입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북측의 대표와 이 문제를 논의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쪽도 빼고 북측도 빼자는 것이고, 북한도 아마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상응 조치로서 남측도 똑같이 빼야 된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예. 이 문제는 좀 더 논의가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영역이고, 이게 성과를 거두는 쪽으로 이게 결론이 난다면 사실상 군사 분계선상에서,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라고 하는 것과 장사포 빼는 것은 지금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해소하는 남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남북 교류 협력에 좀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 예정된 회담만 뭐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줄줄이 잡혀 있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이 남북 관계 개선이 이미 좀 순조롭게 시작을 했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남북 간의 제2차 정상회담의 결과, 예. 북미 정상회담은 거기에 더 탄력을 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 조치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거의 유일한 조치는 확성기를 남북 양측이 다 떼어낸 것, 예.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난번에 이제 군사회담이 엊그저께 열렸고, 예. 그다음에 체육회담은 아시안 게임의 공동 선수단 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시간을 더 늦출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15일을 전후로 한 그 회담은 굉장히 지금 속도감 있게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들은 이제는 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남북 간의 민간 교류랄지 또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이랄지, 유엔이나 국제사회 제재와 비껴갈 수 있는 모든 남북 관계 개선의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예. 상당히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예.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국도 그렇고 민간단체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는데, 네. 러시아 하원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지금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예. 선수단을 응원하는 것도 하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워낙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예. 또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남북미 관계가 급진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매우 중요한 부분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눴던 모든 대화들을 푸틴 대통령과 공유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지지, 그다음에 적극적인
노력 이 부분을 우리는 요구할 것이고 예. 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이 세 사람의 대화에 대해서 예. 푸틴 대통령도 많은 부분 이야기를 듣고 싶어할 것이고 하나 또 주목할 부분은 9월달에 그 동방경제포럼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매년 열립니다. 예. 작년에도 열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갔었는데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을 푸틴 대통령이 초청했습니다. 9월달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건 날짜는 지금 못 박혀 있지 않습니다.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이 제3차 정상회담이 일단은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는 날짜는 9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또 알겠습니다. 아베 총리도 오고 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